네, 안녕하세요. 6시라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엔드노트 2025 베이직 교육을 진행하게 된 성희교정 도서관 사서팀의 남서진입니다. 우선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아직 엔드노트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리서치 메뉴에 엔드노트로 가보시면은 설치하실 수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저희 교환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교육의 신청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마이 라이브러리에 정기 교육 신청으로 가시면은 이 해당 교육에 대한 게시물을 바로 보실 수 있고, 여기에 교환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엔드노트 베이직 교육은 엔드노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교육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워드를 통해서 참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엔드노트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학습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엔드노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형광펜. 일단 첫 번째로 문헌 관리의 문제점 때문인데요. 저희가 하나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십 개의 문헌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원문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엔드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의 번거로움 때문에 엔드노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제 논문을 읽으시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본문 내에서 인용하는 형식이나 뭐 참고 문헌의 표기 방식이 저널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투고하실 때도 각 저널마다 요구하는 표기 방식에 맞춰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엔드노트를 이용하시면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엔드노트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엔드노트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서지 관리 도구라고 통칭되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데요.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에는 엔드노트 말고도 뭐 조테로나 멘들레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이런 서지 관리 도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이를 수집한 레퍼런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를 내 논문에서 인용해서 참고 문헌을 생성하는 작업까지 돕는 도구인데요. 오늘 교육에서도 이 기능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설치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학이나 재직 중인 이용자분들께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시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엔드노트의 가장 최신 버전인 엔드노트 2025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교육도 해당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설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이때 설치하시고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자동으로 기관 라이선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엔드노트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논문 하단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참고 문헌 정보, 이런 저자나 타이틀, 그리고 전월명 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엔드노트를 통해 수집하는 거는 이러한 요약 정보, 즉 레퍼런스고 간혹 PDF 원문 파일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레퍼런스를 먼저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엔드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레퍼런스는 라이브러리라는 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저널별로 요구하는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 서로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ENS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드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는 워드와 엔드노트가 연동되어 있을 때 문서 안에 삽입되는 숨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의 화면 구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에는 그룹 패널이라고 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몇 개의 레퍼런스가 수집되어 있는지 그룹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에서는 수집된 레퍼런스를 이렇게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목록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레퍼런스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록에서 특정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우측에 레퍼런스 패널이라는 곳에서 해당 레퍼런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드노트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신다고 하면은 이 상단 메뉴 바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실행하고자 하는 작업이 적용되는 요소, 예를 들어서 이 개별 레퍼런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신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파일 빼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어, 이렇게 기존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이런 창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Open and Existing Library를 해서 기존 라이브러리를 열 건지, 또는 Create a New Library를 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건지 묻는 창이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또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네, 어려우신 점 있나요? 지금까지? 네. 파일 이름을 저는 임의로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 다큐멘트 내 문서 폴더 아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빈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성이 되실 겁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채팅에 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생성까지는 잘 되셨나요? 음, 되신 걸로 알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빈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저장한 위치로 한번 가보시면은 저는 다큐멘트 아래에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과 하나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는 동일한 이름으로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라이브러리를 전달할 때는 이 두 파일과 폴더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디집 등의 압축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이 두 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요즘 연구 자료를 클라우드 서비스,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뭐 드랍박스 등에 많이 저장을 해두시는데, 엔드노트의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를 올려놓은 상태로 실행을 하시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PC에 로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실행을 하셔야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백업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레퍼런스 수집 방법인데요. 저희 논문 검색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펀메드에서 교환의 다음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펀메드에 접속을 해볼 텐데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저희 검색창 옆에 펀메드 탭이 있죠. 탭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검색어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펀메드 홈을 클릭을 하시면은 펀메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에 접속을 하시는 이유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논문의 원문까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원문 접근 방법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테스트니까 아무 키워드나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하고 검색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여기서 위에 세 가지 버튼 중에 Send to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Citation Manager를 클릭을 하시면 셀렉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ll Results on this page는 기본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보이는 10건의 검색 결과, 여기 있는 10건의 검색 결과를 반출을 하는 거고요. 그 아래 있는 All Results는 모든 검색 결과, 여기서는 12,000, 아니죠. 12만 1,858건인데, 이거에 대한 반출을 하는 건데, 펀메드에서는 최대 10,000건까지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셀렉션은 이 각 레퍼런스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한 레퍼런스만 수집이 되는 건데요. 일단 저는 All Results on this page를 하고 Create 파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레퍼런스를 수집할 라이브러리를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출한 논문의 정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자동 반입되는데요. 보시면은 10건이 들어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를 수집하실 때는 논문을 읽어보고 이 논문이 내 연구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수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죠? 그래서 검색 결과 중에서 아무 논문이나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 논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음, 이렇게 하나의 논문에 들어가고 보시면은 오른쪽에 풀 텍스트 링크스, 그 다음에 Find It이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일 경우에는 이 Find It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원문 접근 링크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PDF 전문 이용하기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원문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원문 하나를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고 이 논문이 연구에 필요한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실 때는 이 상세히 정보창에서
샌드 투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샌드 투에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가셔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하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면은 라이브러리로 한 건이 반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입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희 다운로드 폴더에 이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됐었죠. 이 파일들은 모두 지워주셔도 됩니다. 바꾸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수집된 라이브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 그룹 패널에 Imported References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임포트한 레퍼런스 한 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위에 All References로 가시면 그 전에 저희가 수집했던 10건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총 11건이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한 건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패널에서 이 서머리 탭에 리스트에서 저희가 선택한 레퍼런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고 에디 탭으로 가시면은 이 상세 내용이 개별 필드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필요하시면은 정보를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교환을 보시면은 제가 참고 자료라고 해서 참고 문헌에 대한 주기를 남길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러한 참고 자료의 대부분은 저희가 엔드노트 어드밴스드 교육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본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녹화본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제가 교환을 참고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베이직 교육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외에도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레퍼런스를 검색을 하실 때 이제 펀메드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각 데이터베이스는 뭐 주제 분야나 연도 커버리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만 검색을 하시면은 분명히 누락되는 논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검색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표입니다. 이제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표는 의학 간호학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네, 우선 이 표를 보실 때 어, 해외 자료를 검색할 것인지 또는 국내 자료를 검색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제 분야를 보시면서 연구하는 주제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시날을 선택을 하신다거나 거기에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도 함께 검색을 해주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언제 검색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CI급 저널을 위주로 책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CI급 저널 위주로 참고 문헌을 구성하신다고 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위에 있던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메뉴 아래에 들어가시면은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과정은 펀메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반출할 레퍼런스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엑스포트로 파일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내려받은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은 자동 반입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때 펀메드와 달리 엑스포트하는 파일의 포맷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엔드노트가 없다면은 RIS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구체적인 수집 과정은 캡처 사진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베이스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놓았고 엠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스코퍼스 그 다음에 시날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놨는데 이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정해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하도록 해야 검색 결과의 각 레퍼런스에 이렇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 이전에 보여드렸던 뭐 스코퍼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 펀메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엔드노트로 반출을 하실 때는 레퍼런스 각각 하나하나마다 이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를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문헌의 경우 이 리스를 통해서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의 데이터의 레퍼런스도 반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DBPR도 이용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저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저널 페이지에서 반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예시 화면처럼 선생님들께서 논문의 원문을 보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페이지에서 대부분 반출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반출 메뉴의 명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엑스포트나 사이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메뉴의 버튼을 찾아보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어, 반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퍼런스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웹페이지나 도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어, 아이고,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시스로 가신 다음에 뉴 레퍼런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비어있는 창이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서, 이어, 뭐 타이틀부터 굉장히 다양한 필드들이 있죠. 근데 우선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폴트 값은 저널 아티클인데 만약에 북으로 논다 하시면은 혹시 재빠르신 분은 보셨을 텐데 이 밑에 필드들이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널 아티클에서 필요한 서지 정보와 책에서 필요한 서지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필드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서지 사항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서지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북이나 북 섹션, 그다음에 웹페이지 이 세 가지 주요 레퍼런스 타입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북과 북섹션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북은 하나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동일한 저자들이 저술한 경우이고, 반면에 북섹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책이 여러 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고, 이 챕터마다 저자들이 다른 경우인데요. 보통의 전공 도서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북섹션은 두 번째 그림의 예시처럼 아서와 타이틀에는 인용하고자 하는 챕터의 저자와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 에디터와 북 타이틀에는 이제 전체 도서, 전체 책의 편저자와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아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그림의 예시처럼 이제 한 명의 저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서 다음 줄 내려가면은 다음 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는 보시면은 스미스, 칼라 S라고 되어 있죠. 성,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이하게 단체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체명 마지막 뒤에 쉼표를 기재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WHO 같은 경우에는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하고 끝에 뒤에 콤마를 넣어줬죠. 그래서 이러한 단체명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자동 반입했을 때 이거를 단체명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성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레퍼런스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에 컴마 위치를 직접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과 북 섹션을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액세스 이어와 액세스 데이트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최종 접속 일자죠. 웹페이지 특성상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를 언제 확인한 자료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 입력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URL을 입력하실 때는 인용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URL을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습은 웹페이지 인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의 통계 데이터를 인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고. 국가통계 포털로 들어가서 그래서 국내 통계 중에 저희랑 관련이 있는 보건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첫 번째에 있는 통계를 인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은 이 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은 엔드노트로 반출을 하는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두 번째 버튼 주소엔 출처를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출처를 작성하는 이 코시스에서 추천하는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학술 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서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비어있는 new reference 창을 열어두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퍼런스 타입을 맨 마지막에 있는 웹페이지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필드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아이고, 작성 기관명, 국가 데이터 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복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단체명이니까 저는 뒤에 콤마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어에다가는 통계 자료가 작성된 연도, 여기 보시면 작성 시점이라고 해서 2024라고 되어 있죠. 2024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에는 통계표명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조사명, 사망원인 통계나 또는 이 포털 사이트의 명칭이라고 할까요? 국가통계 포털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리뷰어나 다른 연구자들이 이 타이틀로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이 인용한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 사망 원인 통계로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통계표들 중에 어떤 통계표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국가통계 포털로 입력을 해놓으시면은 이 처음 메인 페이지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표명을 타이틀로 입력해 주시는 게 맞고요. 다음에는 액세스 이어와 액세스 데이트, 접속 일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2026년 액세스 데이트에는 월 그리고 일, 오늘이 26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URL 필드에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이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호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짧은 URL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URL을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 URL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상단에 있는 URL을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코치스 메인 페이지 이 URL을 갖다 붙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이 저희가 인용한 표로 바로 갈 수 있는 URL을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많이들 입력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스트 업데이트 데이트라서 언제 마지막으로 이 웹페이지가 업데이트 됐는지 그래서 이 통계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갱신일이 되겠죠? 이 자료갱신일을 여기다 아이고,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뭐 초록이나 위에 초록 앱스트랙트나 노트에다가 데이터와 관련된 주석 정보들 뭐 주석 정보 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붙여두셔도 되겠죠. 입력이 완료가 되시면은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all references의 마지막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수집이 완료가 되면은 라이브러리 자체를 저장을 하시려고 이제 아이고, 파일에 세이브를 눌러야 되는데 비활성화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의 세이브는 방금처럼 레퍼런스 하나를 방금처럼 레퍼런스 하나를 여기 에디트 탭에서 수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는 거지 이 라이브러리 전체를 세이브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레퍼런스가 수집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종료를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저장이 되었을 거고요.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여실 때는
뭐, 엔드노트를 실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파일을 여셔도 잠시만요. 되고, 또는 여기 있는 제가 저장해 놓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EN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실행을 해주셔도 열립니다. 어, 이어서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원문 파일에 논문 정보를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문 PDF 파일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렇게 원문 PDF 파일을 반입을 해서 레퍼런스를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시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열어두신 상태에서 파일에서 임포트 그리고 이렇게 파일과 폴더가 옵션이 나오는데 파일은 이제 PDF 파일을 하나씩 반입을 하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저는 폴더를 반입할 거라 폴더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폴더로 추스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 여기 바탕화면에 지금 프로젝트 PDF라고 해서 원문 PDF 파일 3개를 저장을 해놨어요. 이 폴더를 반입을 할 건데 바탕화면에 프로젝트 PDF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그 아래 보이시는 두 가지 옵션은 하위 include files in subfolder라고 해서 하위 폴더에 있는 PDF까지 반입을 할 건지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그룹 셋 for this import에서 해당 폴더를 여기 좌측에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일단 두 개 다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옵션은 여기 보시다시피 PDF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플리케이트는 일단 임포트 얼로 두고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임포트 레퍼런스에 반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뭐 저자 연도 타이틀에서부터 저널, 뭐 키워드, 애브스트랙트 등 모든 정보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 어태치먼트를 보시면 네, 이렇게 PDF 파일도 첨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고, 마지막 것을 보시면, 다만 이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제 타이틀에 파일명 하나만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필드들은 모두 비어 있는 것, GUI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 원문 파일을 제가 반입을 한 건데, 보시면은 뭐 DOI 정보도 있고 타이틀도 다 있고 뭐 정상적인 논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문 논문이거나 또는 영문 논문이더라도 이제 엔드노트가 이 PDF에서 DOI 정보를 찾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빈 레퍼런스가 생성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반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린 펀메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시고 레퍼런스 파일을 반출을 해서 반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보조적으로 원문 PDF 파일밖에 없는 상황이실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재검색을 하시기 전에 이 기능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어서 이제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레퍼런시스를
정리하는 기능과 원문 관리와 관련된 기능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중복 찾기 기능인데요. 이제 앞서 살펴보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 예를 들어 뭐 뒤에서 살펴볼 원문을 첨부하는 작업이나 논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이 중복 찾기를 통해서 중복된 램퍼러스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다음 세 개의 슬라이드를 연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체 라이브러리 내에서 중복되는 레퍼런스들을 찾을 거니까 임포트 레퍼런스 여기다 두시지 마시고 올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뉴로 가셔서 아이고 여기 있는 Find Duplicates 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중복이 있으면 이렇게 팝업 창이 등장을 합니다. 중복되는 두 레퍼런스의 정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창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 둘의 정보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으셔도 무조건 둘은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엔드노트가 중복을 찾아내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서 after 이어 타이틀 필드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하나하나 비교했을 때 일치를 하면은 중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복이라고 보시고 삭제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중복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우측에 있는 keep remaining references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둘 중에서 여기 보시는 primary references로 설정되어 있는 가장 먼저 수집된 레퍼런스만 남고 나머지는 삭제가 될 겁니다. 더 눌러주시면 어, 원래는 all references에 15개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개가 트래시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all references에 있는 제 라이브러리는 고유한 레퍼런스들만 남은 상태겠죠? 이런 식으로 중복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완벽하게 중복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캡처 사진의 예시를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레퍼런스들은 동일한 문헌이지만 이 find duplicate에서 제거가 안 된 경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author 타이틀 그리고 저널을 보시면은 여기 표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띄어쓰기나 이런 약어 같은 경우 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표기가 다른 이유는 레퍼런스를 수집할 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데 DB별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드노트가 중복을 찾아내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다르면 엔드노트는 중복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중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열에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 타이틀열에 헤딩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레퍼런스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중복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복된 레퍼런스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하시면은 삭제하시려는 레퍼런스를 이거 삭제할게요. 삭제하시려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Move References to Trash를 하면은
여기 트래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방법 외에도 사실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는데, 레퍼런스를 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트래시로 가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사인 기호가 뜨는데, 이때 내려놓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삭제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시키고 싶다고 하시면은 트래시에서 이제 복구하려는 레퍼런스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Restore to Library를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삭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해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All References로 드롭을 해주시면은 다시 복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을 삭제하신 뒤에는 또 다른 기능으로 이제 그룹 기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좌측에 마이 그룹스 아래에 여러 개의 그룹을 생성을 해서 수집한 레퍼런스들을 추가를 하면서 정리를 해주는 기능인데, 보시면은 사용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어드밴스드 교육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그룹 기능 말고도 스마트 그룹 등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어태치먼트 기능인데, 이제 저희가 단순히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수집한 레퍼런스에 원문 PDF 등의 파일을 첨부해서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 문헌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논문 파일을 따로 폴더에서 찾으실 필요 없이 레퍼런스에서 바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파일 어태치먼트도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서머리 탭을 보시면은 좀 내리고 여기 파일 어태치먼트에 어태치 파일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레퍼런스에 대한 원문 파일이 지금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첨부가 되고, 또는 이렇게 안 하셔도 이 원문 PDF 파일을 드래그 하셔서 이 서머리 탭에다가 넣으시면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부하실 수 있는 파일 형식에는 뭐 PDF 말고도 DOC나 PPT, 뭐 엑셀 등의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첨부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뭐 파일 크기나 개수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뭐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이나 원문 파일, 뭐 데이터 이런 것들 다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첨부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오픈이나 오픈 위드로 나오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PDF 파일일 경우에만 오픈을 하시면은 엔드노트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PDF 뷰어로 어, 창이 열리고, 이 엔드노트 뷰어 말고 뭐 일반적으로 쓰는 어도비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픈 위드 어도비 아크로bat을 하시면 이렇게 어도비 파일로도 열립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창, 네. 그리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파일 형식 중에 이제 DOC, PPT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형식에 따라서 PC에서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들, 워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첨부한 파일을 삭제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오픈 때랑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하시면은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파일 어태치먼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파인드 풀텍스트 기능인데 이렇게 직접 업무 파일을 첨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레퍼런스가 몇십 건, 몇백 건이 되시면은 이 레퍼런스의 원문 파일을 일일이 검색해서 붙이시기에 너무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기능이 Find Full Text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인데요. 다만 무조건 원문 파일을 첨부해주지는 않고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는 무료로 원문이 제공되는 오픈 액세스 저널의 경우에만 이 파인드 풀 텍스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문을 찾으실 레퍼런스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많이 선택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5개 정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래된 것들이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5개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곳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 팝업 메뉴에서 Find Full T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에 Searching이라고 해서 이 5개 레퍼런스에 대한 원문 검색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검색이 검색이 끝나면은 이렇게 found PDF 또는 not found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검색 결과에서는 안 나왔는데 저희 교환을 보시면 found URL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found PDF만 원문을 제대로 찾아서 첨부가 완료된 경우이고 그 found URL은 이제 원문 URL 주소만 찾아서 레퍼런스에 추가한 경우인데요. 이 추가해준 URL을 통해서 바로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문을 구매할 수 있는 저널 출판사의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found URL도 결국에는 not found랑 마찬가지로 원문을 첨부하는 데는 실패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found URL이나 not found처럼 실패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한데 이 저작권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을 막아놓았기 때문일 경우가 크고 또는 이제 아예 PDF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오래된 논문일 수도 있고 또 국내 저널일 경우에는 원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운드 풀 텍스트가 뭐 몇 퍼센트 확률로 원문을 첨부해 주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일단 교내 즉 반포단지 내에서 이 파운드 풀 텍스트를 실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찾으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 오픈 액세스 논문 위주로 수집을 하셨다고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고, 이제 반대로 저작권이 엄격한 논문 위주로 수집이 되었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not found나 found URL로 못 찾은 PDF 같은 경우에는 오픈 URL 링크라는 것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직접 첨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픈 URL이란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캡처 화면처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앞서 펀메드에서 저희가 레퍼런스 수집할 때 원문을 보기 위해서 이 find it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던 페이지랑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오픈 URL 링크를 사용하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URL 링크를 사용하시려면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에딧에 Preferences로 들어가시면 Find Full Text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Open URL Path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URL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저희 교환에 써놨으니까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붙여넣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게임 파일들을 안 열어놓쳐서 그렇군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원문을 찾을 저희 원문 find full text로 원문이 첨부되지 않은 레퍼런스를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 오픈 URL 링크는 하나의 레퍼런스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픈 URL 링크를 누르시면은 누르시면 이렇게 풀텍스트 파인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저널일 경우에는 원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접속을 하셨을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뜨실 텐데 그러면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하나의 레퍼런스를 오픈 URL 링크로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또 연속해서 또 다른 레퍼런스의 원문을 찾는다고 하시면은 로그인한 도서관 홈페이지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두시고 다른 레퍼런스를 선택한 다음에 오픈 URL 링크를 하셔야지 아니면은 또다시 로그인하라는 창이 뜬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원문을 볼 수 있는 레퍼런스라면 좀 느려서 뭐 들어가셔서 원문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일 어태치먼트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 URL 링크를 사용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좀 더 편하게 원문 파일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Find Full Text 기능을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다운로드해서 레퍼런스에 첨부한 저희 원문 파일은 이 엔드노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PDF 뷰어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PDF 뷰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첨부된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서머리 탭에서 파일 어태치먼트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고 오픈을 하시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PDF 뷰어 창이 열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이 메모라고 할까요?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메모나 뭐 하이라이트나 밑줄이나 이런 다양한 PDF를 읽으시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이 엔드노트 PDF 뷰어에서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했다. 그리고 다 읽으신 다음에 뭐 닫기를 하시면은 변경된 사항을 저장할까요? 하시는데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데이터 폴더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함께 압축해서 다른 연구자에게 공유를 하시면은 이 레퍼런스들뿐만 아니라 이 PDF 파일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입력한 메모들 또 모두 공유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참고문헌 리스트도 정리하시고 논문의 원문도 읽으시고 또 메모도 남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뭐 최근에는 AI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뭐 요약이나 번역이나 채팅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능은 어드밴스드 교육에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퍼런스 수집부터 정리까지가 끝난 후에는 이 레퍼런스들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해서 논문을 작성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엔드노트와 MS 워드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워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 캡처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 메뉴에 엔드노트 2025, 2025라는 메뉴가 어, 있을 겁니다. 이건 따로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엔드노트가 정상적으로 컴퓨터에 설치가 되었으면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메뉴인데요. 이 도구 메뉴를 활용해서 워드에다가 참고 문헌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혹시나 이 메뉴가 보이시지 않는다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뭐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엔드노트로 가신 다음에 엔드노트 FAQ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엔드노트와 관련된 뭐 안내 사항들, 다양한 질문들, 그리고 오류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게 MS 워드 도구 메뉴가 사라지는 방법에 대한 아이고 세션이 완료됐나 봐. 잠시만요. 워드로 가보시면은 이제 이 MS 워드에서 도구 메뉴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이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참고문헌 삽입에 대해서 아이고, 교환에 있는 이, 이 다음 두 페이지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워드를 켜서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네 워드를 실행해 주시고 새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좀 넣어줄 텐데, 레퍼런스에서 초록 아무거나 하나 긁어와서 붙여넣을게요.
너무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저희가 이제 인용이 들어갈 위치에 커서를 두시면 되는데, 어, 너무 길어서 잠시만요. 여기만 지울게요. 만약에 이 끝에다가 인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구두점, 온점 앞에다가 인용을 삽입할 건데, 이제 전월마다 인용을 구두점 앞에 두는 경우에도 있고, 뒤에 두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확인을 하시고 삽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 이 커서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이제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 개를 한번 어서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인용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인용할 레퍼런스들을 선택을 하고 다시 워드로 오셔서 인용할 위치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엔드노트 2025 메뉴에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맨 왼쪽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위에 있는 거 말고 아래 글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 뜹니다. 그들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용 번호랑 하단에는 저희 참고 문헌의 형태로 인용 레퍼런스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인용 번호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형태로 삽입된 경우들도 있으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삽입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저자명이랑 연도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 이런 식으로 물결가루라고 하네요. 중괄호 안에 아서랑 연도, 출판 연도랑 그다음에 인용 번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은 오류는 아니고 이제 아웃풋 스타일이 적용된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웃풋 스타일은 제가 앞서 용어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레퍼런스의 모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정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웃풋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은 이 스타일 옆에 있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어노테이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많이 쓰는 밴쿠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본문 내 인용은 숫자로 바뀌고 아래쪽에는 일관된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중괄호로 삽입이 된 경우에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스타일 자체를 한번 바꾸시거나, 또는 여기 아래에 있는 Update Citations and Bibliography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레퍼런스들이 그 스타일에 맞춰서 바뀔 텐데, 이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스 앤 비블리오그래피는 일종의 새로 고침 기능이어서 이제 아웃풋 스타일이 잘 적용되어 있었다면은 이거 지금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물결 괄호가 아까처럼 이렇게 물결 괄호가 있었다면은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를 해주시면은 아웃풋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어서 몇 개 더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처음에 삽입한 것보다 앞쪽에다가 한번 삽입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할 레퍼런스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워드로 오셔서 Insert Selected Citation
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인용 번호를 보시면은 방금 전에 삽입한 레퍼런스들이 1번으로 시작을 하고 이전에 삽입했던 레퍼런스들은 그 뒤에 번호에 이어서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 위치에 따라서 인용 번호를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어, 인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쌓인 참고 문헌을 보시면은 이렇게 일관된 모양으로 앞서 나오고 타이틀 나오고 저널명 약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출판 연도 이런 식으로 일관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문헌 형식을 일일이 변환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투고하는 저널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에 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엔드노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참고 문헌을 삽입하는 방식은 사실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말고도 인서트 사이테이션 하셔서 아이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하셔서 뭐 여기다가 2000 이게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따옴표를 사용하셔서 따옴표 아이콘을 사용하셔서 삽입하셔도 되고 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곧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그런데도 그중에서 저희가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방법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거는 이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이 가장 실수나 오류 없이 인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으로 돌아가서 다만 참고 문헌을 삽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워드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워드에서 인용이 삽입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림과 같이 진한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필드 코드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 코드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엔드노트와 워드가 연동이 되어 있을 때 문서 안에 삽입되는 숨은 코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인용 번호가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 뭐 저자명이나 연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스타일을 적용할 때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정보만 원하는 형식으로 보이게끔 표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로 편집을 하면은 숨겨진 필드 코드가 깨지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편집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인데, 임의로 편집하는 경우란 이제 잘못 인용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3번을 인용했는데 3번 인용을 지우고 싶다. 또는 뭐 4, 6번 인용된 거를 통째로 지우고 싶다. 하셔서 여기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또는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인용이 포함된 부분을 잘라내서 컨트롤 X, 컨트롤 V로 잘라내서 다른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 코드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류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참고 문헌을 삭제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번에서 이 인용 전체를 삭제하시거나 여기서 일부만 삭제할 경우 딜리트나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인서트 사이테이션 옆에 두 번째에 있는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이걸 눌러주시고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이 문서에 인용된 레퍼런스들이
위에 인용번호 1346 이렇게 인용번호와 함께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삭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우측에 있는 이 검은 뭐죠?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Remove Citations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 저자명이랑 출판 연도밖에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레퍼런스인지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밑에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레퍼런스 탭을 보시면은 선택한 레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참고를 하셔서 필요하신 레퍼런스 필요 없는 레퍼런스들을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무브 사이테이션스를 눌렀다고 해서 이제 바로 논문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 이게 아래에 있는 OK를 눌러야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삭제한 3번이 여기서 사라지고 일로 들어간 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 인용한 레퍼런스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3, 4번 이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 매니지먼트 사이테이션스에서 이 두 개를 일단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옮기시려는 문장이나 문단을 이런 식으로 옮기시고 다시 insert select citations로 넣어주시는 게 오류 없이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교환해서 아웃풋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웃풋 스타일은 레퍼런스들을 저희가 원하는 학술지 양식에 맞게 출력해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널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이 다양한 스타일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필요한 스타일이 있으실 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그러려면은 뭐 한두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고 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 없이 도서관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엔드노트 메뉴에 스타일 탭 가보시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제공해드린 스타일 파일 지금 보시면 2018건인데 이 스타일 파일들을 다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투고하려고 하는 저널에 맞는 스타일이 없으시거나 또는 너무 오래 전에 제작이 돼서 지금의 레퍼런스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제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신청으로 가셔서 전월명에 약어 말고 전월명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요. 이 요청 사항에 전월 홈페이지 URL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투고 규정과 최신 논문을 참고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스타일 파일을 그러면 한번 하나만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죠? 근데 이렇게 스타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셔서
바로 워드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요. 이제 특정 위치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워드에서 스타일 파일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여기 게시글에 보시면은 스타일 파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엔드노트 파일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스타일 파일을 이용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1번에 기본 저장 위치는 하고 경로가 있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 파일을 이 위치에 옮겨 놓으셔도 되고 또는 음, 스타일 파일에서 파일 메뉴로 가신 다음에 Save As를 누르시고 저장할 명칭 스타일 네임을 선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큐멘트 또는 내 문서 폴더 아래에 엔드노트에 스타일스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워드에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장 위치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워드 파일에서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로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 스타일 옆에 있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Select Another Style로 가보시면은 팝업 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제 엔드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스타일들도 함께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기본 스타일들은 사실 좀 오래되거나 저널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 이상하다고 하시면은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스타일을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찾는 스타일의 첫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하필이면 A였죠. 그래서 만약에 B로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면은 B를 입력하시면 바로 B로 시작하는 스타일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이걸 다운받았으니까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스타일에 맞게 형식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중에 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들어가셨던 스타일 게시판의 첫 페이지 가장 위에 공지로 저희 성희교정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 대학원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일부 대학원이나 전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투고하기 직전에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제 일부 저널들은 투고 규정에 보시는 것처럼 필드 코드를 제거하고 제출을 해라라고 규정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Convert to Plain Text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논문 작성과 모든 검토가 끝나고 정말 마지막에 제출하기 직전에 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워드에서 한번 보시면 워드에 컨버트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아래에 있는 컨버트 사이테이션스 앤 비블리오그래피를 클릭을 하시면은 두 번째에 컨버트 플레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필드 코드가 삭제된 어이구,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는지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아이고 이걸 저장을 안 해놔서 잠시만요. 문서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나타나는데요. 이 새로운 문서에는 보시면은 인용 번호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회색 짙은 회색 음영 부분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필드 코드가 삭제가 된 건데요. 이 문서를 저장을 하시고 이 문서를 저널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리젝이 됐을 경우에 다른 저널의 투거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타일을 아무리 바꾸셔도 바뀌지 않죠. 그리고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스로 가봐도 이제 에디터블 사이테이션스가 없다, 편집 가능한 인용이 없다고 뜨는데요. 이렇게 필드 코드가 삭제된 문서에서는 더 이상 엔드노트가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삭제된 필드 코드는 자동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엔드노트와 재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엔드노트에서도 아까 그 팝업창 경고로 떴던 것처럼 어, 이전의 문서를 반드시 저장하고 새로운 문서로 이렇게 필드 코드가 삭제된 파일을 생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 말고 원래 기존 파일을 보시면은 필드 코드도 살아 있고 스타일을 변경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코드를 삭제하기 직전의 파일을 반드시 저장하고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삭제된 파일이 아니라 필드 코드가 살아있는 문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엔드노트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웬만큼 다 사용해 보신 건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우선 레퍼런스를 수집하실 때 부정확한 정보로 수집을 하시면은 부정확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드노트가 정보를 수정하거나 검증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확한 레퍼런스를 수집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몇백 개를 생성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하나의 논문에 하나의 라이브러리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그래야 가장 오류가 적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에다가 A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스 몇 개 삽입하시고 B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스 몇 개 삽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삽입하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워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드에서 엔드노트와 연동된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Edit and Manage Citations 메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오류 발생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엔드노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FAQ 메뉴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거나 오류가 발생하시면 도서관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뭐 시톡에서 도서관 사서팀의 남서진으로 검색을 하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이메일, 뭐 전화 등의 편안한 채널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시 20분쯤에 아마 예약 문자로 설문조사 링크가 갔을 텐데요. 그래서 문자의 링크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 또는 지금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 이 QR코드로 설문조사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가셔도 되세요. 네.